원전대국 프랑스의 태양광 전기 수출. 여름으로 막 접어든 2018년 5월 21일 오후 독일 전역의 태양광 패널들이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일제히 반짝이며 기록적인 양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력망 관리기관인 연방통신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독일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만 50.3기가와트시의 전기가 생산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전력 수요량 49.7기가와트시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전체 전기 수요량의 100%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한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일시적 전력 수요 100% 충당도. 이날 독일에서는 풍력 발전으로 시간당 15기가와트시 정도의 전기가 꾸준히 생산되다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28.2기가와트시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전기 수요량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독일에서 특정 시간대 전기 수요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것은 2018년 1월 1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태양광 없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만으로 전국의 전력 수요를 거뜬히 감당했습니다. 노동절이던 2018년 5월 1일에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요를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생산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석탄, 원자력 등으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이른바 기저부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전기는 유럽 통합 전력망을 통해 인접 9개국에 수출됩니다. 5월 21일의 상업거래량 기준 시간당 최대 전력 순수출량은 오후 1시 13.7기가와트시였습니다. 남아도는 전기 인접국에 파는 순수출국. 독일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전기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은 순수출국입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탈원전을 확장한 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8개의 원전을 멈추고도 순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연구기관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유럽 통합전력망 통계를 종합하면 독일의 전력 순수출 규모는 2011년 6테라와트시에서 2017년 55.4테라와트시로 6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원전대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도 전기를 수출합니다. 독일이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전력량은 2015년 13.7테라와트시에서 2016년 14.4테라와트시, 지난해 17.5테라와트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전력 상황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지만 이는 수출량의 20에서 30% 수준에 그쳐 프랑스에 대해서도 상업거래량 기준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 논조를 보이는 일부 언론은 재생에너지 전환 때문에 독일의 전기가 모자라 프랑스 등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8년 7월 31일자 파리 특파원 리포트를 통해 유럽연합 통합 전력망을 통해 인근 9개국과 송전선을 연결해 놓고 있는 독일은 항시 전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2%가 원전대국 프랑스에서 왔다며 국경 바로 너머의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라고 썼습니다. 세계일보도 2018년 7월 19일자 논설위원 칼럼에서 아직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에너지원이 없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스위스는 송배전 전력망이 잘 갖춰져 원전 부국인 프랑스에서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유럽 인접국들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거래를 하는 구조에서 독일이 전체 전력 수출입에서도 프랑스와의 거래에서도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순수출국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선되는 무역수지, 강해지는 에너지 안보. 자기 땅에 무한대로 내리쬐는 햇볕과 사시사철 부는 바람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의 무역수지 개선과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석유의 98%, 무연탄과 가스의 90%,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의 100%를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늘 무역 적자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원료 수입이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 상당의 에너지 수입을 줄였습니다.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인 하이니히 벨 재단의 스테파니 크롤 환경정책 지속가능성 부장은 2018년 9월 20일 단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우라늄보다 비싸 보이던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존 에너지원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입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독일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항하던 재계도 재생에너지 사업 박차.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프리츠 포어홀츠 박사는 2018년 9월 11일 담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계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담금, 즉 EEG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에너지 전환 동참을 설득했습니다. EEG 부담금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재원을 전기 사용자로부터 걷는 것입니다. 그롤 부장에 따르면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받지만 동시에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도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이득도 보고 있는 겁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초기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많이 걱정을 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나아지고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독일의 글로벌 전자기업 지멘스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독일 탈원전 성과 왜곡하는 국내 찬핵 전문가들. 탈원전과 탈화석 연료를 동시에 추구하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 독일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국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온 최연희 의원은 2018년 8월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내고 독일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재앙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책에서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해왔으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과도한 특혜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큰 비용을 투입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장려해도 햇빛과 바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무용지물이며 원전과 석탄 발전소 등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백업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원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태양광보다 적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더 친환경적 대안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미국의 친원전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렌버거 등의 주장을 인용해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훨씬 많이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책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가 인정한 인과관계도 논란 중인 사안인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공식 자료나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덴마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 독일 재생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국민의 93%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할 만큼 불만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재생에너지 시설 중 42%가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농민, 일반 가정 등 시민 소유여서 프로슈머, 즉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함께 얻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포어홀츠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화로 전력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독일 가계가 지출하는 전기요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2016년 독일 가정의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 효율화의 결과 2010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독일 가계가 전력, 가스 등 휘발유를 제외한 에너지에 쓴 돈은 총 지출 대비 4.2%로 2012년에 4.9%보다 줄었습니다.
최 의원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독일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여전히 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 1위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권필석 소장은 아직은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기까지 백업 전원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기간은 꽤 있을 것입니다. 독일, 덴마크 등에서 석탄 원전 등 기존 발전소는 이미 백업 역할로 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 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탄광 노동자 고용 문제 등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쉽게 줄이지 못했지만 1990년 58.5%에서 2018년 상반기 35.1%로 이미 절반 수준이 됐고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권 소장은 폐기물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폐기물과 핵 폐기물의 독성을 폐기물의 부피, 즉 크기로 비교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체를 독성으로 간주한 뒤 이를 10만 년 이상 방사능 독성을 내뿜는 사용 후 핵 연료보다 300배 강하다고 규정한 셀렌버거의 연구는 전 세계적 놀림감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태양광 패널은 해로운 중금속인 카드뮴을 쓰지 않습니다. 주택 지붕에도 쓰는 태양광 패널이 위험하다면 가전제품을 쓰는 것조차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6월에도 독일 현지에서 에너지업계 관련자들을 만났다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사양산업인 원전에 다시 투자하자는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세력은 결국 전력회사 등 에너지 이해관계자였는데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믿지 않았던 이들도 지금은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느라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홀했던 게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과제는 수송과 난방 분야의 개혁. 한편 독일인들은 에너지 전환의 남은 과제가 수송 및 난방 분야의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전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비해 자동차 등 수송 부문과 건물 난방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독일이 1990년 대비 약 30%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2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수송 난방 부문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포어홀츠 박사는 앞으로 에네르기 밴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며 전력 부문에서 얻은 성과를 전기 자동차와 융합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